나는 이 시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걸프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걸프 전쟁, 오세영. 땅속 깊숙이 밀폐된 구란의 오크통 속에서 막 숙성된 포도주를 다시 증류시킨 꼬냑. 내 사랑 멀리 떠나 보낸 날 복음을 한다. 지금 이 지상은 사륙과 파괴의 축제. 몇 억 년 지하 수천 미터의 지층 속에서 발효된 몇 갤런의 석유를 유정해서 떠 마시고, 어지러워라 이성의 황홀한 마비, 그 짜릿한 지구의 파멸이여.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강의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할 말은요, 2008년에 시인 오세영 선생께서 좀 특별한 시선집을 낸 바가 있습니다. 수직의 꿈이라고요. 종이가 두 겹으로 된 종이고요. 요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활판 인쇄로 한 시집입니다. 활판 인쇄, 옛날 책들이 다 활판 인쇄이거든요. 1970년대 이전에.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 나고 책에 대한 뭐랄까 향수랄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활판 인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활판 인쇄로 된 시선집을 냈습니다. 시선집 제목은 수직의 꿈이고 2008년에 냈으니까 15년 전입니다. 그 당시 시인 오세영 선생께서 저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에 세필로선 붓글씨입니다. 송희복 교수 해준 2008년 12월 10일 날 이 붓글씨를 써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시집 그 자체로 볼 때는 장정 자체가 굉장히 각별한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15년 동안 잘 안에 보관하고 있고, 그동안 이분은 이 책이 나올 때, 그러니까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17권의 시집을 상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다산의 시인이었다. 이분이 1965년 초에 추천을 받고 1968년 추천 완료를 했으니, 초에 추천이 데뷔라고 한다면 33년 만에 이 시집을 냈고, 철로가 데뷔라고 한다면 30년 만에 이 시선집을 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시선집도 많이 냈습니다. 번역도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외국어로 여러 차례 번역되기로 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체코어, 독일어, 일본어로 이렇게 많이 번역됐습니다. 또 많이 시선집을 냈는데 이렇게 각별하게 시선집을 낸 것은 스스로 굉장히 의미를 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7권의 시집 중에서 100편을 뽑아서 시선집을 냈습니다. 활판 인쇄로요. 이 100편을 이렇게 쭉 안에 읽다 보면 이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그 안에 뭐 쭉 읽어가다 보면 명상록을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종교적인 경전을 읽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오세영 시인의 시선집. 참 정말 이 시집은 제가 아끼고 아끼는 시집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한 편을 골랐는데, 이것이 걸프 전쟁인데 왜 골랐느냐. 100편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시대의 맥락이나 역사의 배경을 가진 시는 이 시밖에 없습니다. 보통 오세영 시인의 시가 대부분 바로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 존재론적인 근원에 대한 뭐 질문이랄까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시, 이런 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대적 맥락이나 역사의 배경이 만한 시, 이제 그거는 보통 리얼리즘 시의 경우가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되죠. 이게 보면 또 재미있게 보면 시는 리얼리즘 때문에 망했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시도 있는데, 참 뭐랄까요, 좀 반리얼리즘적
그 시인이라 시세계를 가졌다고 할까. 반리얼리즘보다는 비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리얼리즘과 조그만 서로 반대되는 게 비리얼리즘. 근데 리얼리즘 중에서도 서정시가 있거든요. 리얼리즘적인 서정시. 그런 점에서는 볼 때는 오세영 선생님의 시가 리얼리즘적인 서정시도 있긴 있어요.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렇고 반리얼리즘에 좀 가깝다고 이렇게 보고 이것보다 좀 뛰어넘으면 초리얼리즘, 초현실주의 시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리얼리즘에 대한 그 적당한 거리를 둔 시인이기 때문에 시대적 맥락이나 역사의 배경이 될 만한 시는 그리 많지 않고 이 벽편 정선한 것 중에서는 딱 한 편, 걸프 전쟁이다. 걸프 전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랍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어떤 전쟁입니까? 영토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라크가 원래 그 쿠웨이트 안에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안에 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 영토 전쟁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부분 전쟁은 영토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프 전쟁은 영토 전쟁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석유 전쟁입니다. 자원에 관한 거. 뭐,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깊은 곳은 아니야. 우리 땅인데, 이게 석유를 도둑질 한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파견했듯이, 그 유엔에서 아니야. 다국적군을 만들어가지고 대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끝나버렸죠.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그래서 한 달 만에 초토화시켜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전쟁은 인간을 숨막히게 하거든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현장이 되는 거죠. 시인 오세영 선생은 그때 걸프 전쟁을 보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현장이다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3년을 된 시인데 3년을 돼 있고 이 시의 그 핵심은 유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 유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제가 말을 할까 합니다. 걸프 전쟁 할 때 걸프는 우리의 한자어로 만입니다. 만. 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할 때 만. 저 포항에 있는 영일만 할 때 만, 물가 만자죠. 실제 이 걸프는 페르시아만을 말하는데 페르시아가 전장, 그러니까 전쟁터가, 싸움터가 된 것은 아니에요. 까딱 잘못 해석하면 페르시아만에서 싸웠다 하는 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육지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만을 요렇게 붙어 있는 두 나라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걸프 전쟁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연을 하나하나 볼까요? 땅속 깊숙이 밀폐된 굴 안의 오크통 속에서 막 숙성된 포도주를 다시 정류시킨 꼬냑, 코냑. 발음은 꼬냑이라고 해도 우리 지금 외래 표기법상 코냑이죠. 내 사랑 멀리 떠나 보내는 날 폭음을 한다. 내 사랑 멀리 떠나 보내는 날, 이것은 극화된 모티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뭐 오세희 선생이 아니 연을 해가지고 연인이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연인의 죽음인데 그냥 이것은 극화시켜, 흑화시킨 것이다. 시적 화자가. 그러면 시적 화자는 허구적인 화자. 그걸 보고 퍼소나라고 합니다. 퍼소나. 자전적인 화자를 퍼소나라고 하지 않고 허구적인 화자를 퍼소나. 심리학에서 온 말이죠. 정신분석학에서. 페르소나, 칼융에서 온 말이죠. 가면 쓰는 거, 탈을 쓰는 거. 시인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탈을 쓰고 가면을 썼다. 다시 말해서 허구화했다. 폭음을 한다. 엄청나게 술을 마셨다 하는 것이 폭음이죠. 이거는 걸프 전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걸프 전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1년이라고 한다면 걸프 전쟁하고 관계 있는 게 2, 3년이거든요. 지금. 이 지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누군가 죽었을 때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공간을 뜻하죠. 죽은 사람을 무슨 지하로 묻히거나 내려갔거나 아니면 천상으로 올라갔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죽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상은 사륙과 파괴의 축제, 몇 억년 지하 수천 미터의 지층 속에서 발효된 몇 갤런의 석유를 유정해서 떠 마시고 어지러워라. 이성의 황홀한 마비 그 짜릿한 지구의 파멸이여. 제가 세 가지 유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인이 죽었으니까 술 마시고 폭음했다. 이 폭음과 이성의 황홀한
마비는 유추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폭음을 하면 이성이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폭음과 이성의 황홀한 마비, 전쟁으로 인한 이성의 황홀한 마비, 이것이 첫 번째 유추관계를 형성하고 있겠고, 두 번째 유추관계는 그러니까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어미론적인 덩가물을 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인의 죽음과 바로 지구의 파멸은 이게 어미론적으로 서로 덩가물이 되거든요. 여인이 죽은 것과 지구가 멸망하는 것, 지구가 파멸하는 것,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유추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추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인류에게 있어서 전쟁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저는 세 번째 유추관계라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1991년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또 끝이 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로 어미론적인 덩가물을 가지고 있다. 걸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32년 전의 전쟁이 걸프 전쟁인데 이것이 전혀 무관하다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현재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하면 교훈, 효용, 가치, 재해석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걸프 전쟁을 읽을 때, 이 걸프 전쟁은 아마 오세영 시인께서 1991년에 썼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독자의 입장에서 30년도 남짓한 후에 읽을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현재성,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 두 가지를 놓고 유추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각을 독의 핸들을 비추어 본다는 것.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침략자인 러시아가 승리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2의 한국전쟁, 대만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침략자인 러시아가 패했다면 그만큼 대만전쟁이나 제2의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시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세영 시인의 걸프 전쟁을 강의의 소재로 삼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세영 시인의 이 시집에서 거의 유일한 시대적 맥락의 시, 현실 비판 시, 역사적 배경이 될 만한 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걸프 전쟁 오세영. 땅속 깊숙이 밀폐된 구란의 오크통 속에서 막 숙성된 포도주를 다시 증류시킨 꼬냑. 내 사랑 멀리 떠나 보낸 날 복음을 한다. 지금 이 지상은 사륙과 파괴의 축제, 몇 억 년 지하 수천 미터의 지층 속에서 발효된 몇 갤런의 석유를 유정해서 떠 마시고, 어지러워라 이성의 황홀한 마비, 그 짜릿한 지구의 파멸이여